우리 지역 보훈에서도 또 도의원들을 뽑는다고 한참 준비를 하네요. 이분이 다음에 군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군수 되는 거예요?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훈 국민들의 표심의 향방은 박빙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 분이 거의 팽팽하리라고 봅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도의원 한 명 뽑자고 7억 원이나 이번에 또 쏟아붓냐라는 거. 또 원인 제공자들이 비용도 부담해라. 도민들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당도 없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녘에서는요.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소식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네. 우리 지역 무심천도 곧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고 네. 서울이고 부산이고 새 시장 뽑는다고 한참 난리 법석인데 우리 지역 보훈에서도 또 도의원들을 뽑는다고 한참 네. 준비를 하네요. 네. 오늘 이 소식 두 분께 좀 여쭤보고요. 이시종 도지사께서 또 뭔 얘기를 했길래 진천 구민들 뚜껑이 또 확 열렸는지 이런 뚜껑 표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튼 이거 두 가지 소식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첫 번째 주제 333 보훈 군민들은 피곤하다입니다. 야 이거 작가님 오랜만에 이거 라임 아주 잘 쳐가지고요. 글쎄 말입니다. 3년도 안 돼서 세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가 3명. 네. 그래서 333. 네. 보훈 군민들은 그래서 3자 숫자만 봐도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훈군 같은 경우 도의원을 딱 한 명만 선출하죠. 거의 뭐 도의원이 군수급 정도 될 정도. 보훈군 전체에서 도의원이 한 명. 한 명뿐이죠. 예. 배당된 게 한 명뿐인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유정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예. 이분이 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해서 공소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 원이 확정이 됐죠. 조금 안타깝죠. 벌금 100만 원이 당선무효형인데 그 이상이 되면 예. 딱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이제 확정이 돼서 아하. 의원직을 잃었고 예. 그로 인해서 2020년 4월에 총선과 함께 보훈군 도의원 재선거가 있었죠. 재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박재환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범죄 죄질이 좀 중한데 중요해요. 유권자들 예. 이장님들한테 금품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다가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바로 탈당하고 자진 사퇴를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 4월 7일 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죠. 박재환 전 도의원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형사처벌은 받았습니다. 예, 두 집행유예 번.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예.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됐죠. 그래서 지금 3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지금 세 번째 선거가 치러진다는 그런 얘기고 네네. 또 하필이면 또 이제 후보도 또 3명이어가지고요. 어떤 후보들이 333의 세 번째, 세 명, 세 분. 자, 예. 마침 그게 4월 7일 무심천의 벚꽃이 흐드러질 때입니다. 그러네요. 진해 군항제가 막 끝나는 날쯤 되지 않을까. 그러겠네. 아마 청운의 꿈을 안고 어떤 벚꽃 파티를 할 분이 누군지 한번 보면 예. 민주당은 지난 그 재보궐 때 2020년도 재보궐 때는 여성분을 후보로 냈습니다. 예. 28%를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ARS 당원 전 ARS 투표로 해서 김기준이라고 전 전 언론인 지역 언론에서 이제 그 지역 담당을 하셨던 예. 그 김기준 언론인을 후보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네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원가피 전 군의원 출신입니다. 보훈 군의원. 네네. 예. 다 베이스는 전부 이제 보훈에서 태어나서 보훈에서 초중고 대부분 다녔던 분이고 예. 원가피 후보는 이제 청주 우리 최 변호사님의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애쓰고. 김기준 후보는 짧고 왜 이렇게 원갑한 걸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좀 더 길게 원가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소속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박경숙 후보. 지난번에도 네, 나왔던. 지난 2020년에 30%를 득표를 했습니다. 오, 많이 상당한 얻었네요. 득표력을 갖고 있는 그 박경숙 전 군의원도 역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33의 세 번째 3파전이 지금 아마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에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거고 네. 지금 이제 예비 후보 이제 상태인 네, 거고 현재로서는 저는 3파전 조금 의아스러운 건 정의당에서 후보조차도 못 냈다는 건 조금 의아하다. 의사스러워요. 정의당에서 나름대로 남부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잖아요. 정의당이 네, 그동안 네. 후보도 낸 적도 몇 번 있었고 근데 이번에 후보조차도 못 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예.
지금 이제 3위 된 333에 3위 되게 된 배경이 이 양당이 다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쵸. 한 번은 더불어민주당, 한 번은 한유정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예, 예. 박재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인 제공한 데들은 내지 말라.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맞아요, 당헌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시민단체들도 많이 요구를 해왔고 정의당 측에도 그렇게 많이 시민단체랑 동조했던 것 같은데 아마 후보 발굴의 지역 특성상 후보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묻고 따블로 가려고 그랬죠. 국민의힘은 보은군 도의원 자리 공천 안 하고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민주당 공천하지 말라 묻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없어서. 변호사님 혹시요 이번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도의원에 당선되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다음에 군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군수 되는 거예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군수급 도의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도의원이 군수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전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수 차기 군수의 후보로서 가장 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 도의원 선거 자체가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유력할 수는 있지만 뭐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상혁 현 그 군수님께서 뭐 전국 지자체 그 장 중에서 아마 최고령이시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예. 그 군정을 이끌고 계신데 여러 비판받는 일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학 군수님 따르고 그 지지하고 하는 그룹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예. 보은에서 보면 또 제가 가끔 보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로 아주 팬클럽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3년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 출마는 못 하시니까 이제 아마 마지막이시죠. 정상혁 군수님의 그 정심을 누가 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또 그 부분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정심을 누가 안고 가냐. 지역 지지 세력이나 지지 조직이나 이게 가장 탄탄한 분이 현 정상혁 군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자기가 정치를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실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이것이 다 요번에 도의원 선거 그다음에 다음에 군수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충북 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의 관전 포인트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예측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혁 군수의 행보, 그 관심 이것이 어떤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 우리는 재보궐 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요 사실상 뭐 보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보은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번에 그 지역적인 나쁜 영향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현저히 낮을 건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표를 얼마나 동원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혹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은 하셨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어떤 심중 혹은 지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시니까 영향력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지난 2020년 공천 과정을 한번 보면 예. 그때 이제 5분이 등장해서 신청을 해서 여러 이제 그 경선을 하냐 뭐를 하냐 여러 이제 논란들도 있고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형태는 이제 전화 경선을 하는 모여서 경선하는 형태를 띠고 이제 후보가 선정이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이 있어서 지역 언론에 꽤 많이 보도가 나오고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하고 현재 어떤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무소속으로 이제 이렇게 가 계신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적지 않을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박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의 무소속. 박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래 이 지지자들이 상당히 있었고 예. 그다음에 김기준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에 박재환 의원이 국민의 소속으로서 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원가피 국민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박덕흠 의원이나 정상혁 군수나 탄탄한 조직이나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3자가 득표력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예상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 특성으로 보면 기존에 대체로 8,000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이 됐거든요. 보은군에서 32,000명인데 평균 연령이 높죠. 연세들이. 예. 근데 코로나잖아요.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이렇게 후보 선정 과정을 보면 예. 사실상 후보들이 이 직접 대면에서 그 선거운동하고 악수하고 행사장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SNS 활동이나 방송, 언론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소위 이제 언택트 선거운동이라고 하지만 예.
보훈 지역의 특성상 그런 언택트는 아무래도 현실에서 먹히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힘들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동안에 발품을 많이 판 분들, 그러네요. 지역 현장에서 많이 접한 분들이 유리할 텐데 그렇게 보면 지금 무소속의 박경숙 후보도 지난번 나와서 또 30%는 얻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나머지 두 정당은 굉장한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언택트 시대는 아마 조직력, 그래도 기존 표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다리품 많이 판 사람, 이 부분이 유리할 거기 때문에 양쪽이 그러니까 세 분이 거의 팽팽하리라고 봅니다. 32,000이라고 하셨는데 보훈 군민들의 표심의 향방은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4월 7일 저녁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당시에 하유정 전 도의원께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낙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쓰지 않아도 될 돈이 10억? 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혼동스러운 게 어떤 언론에서는 8억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네. 이 1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 하유정 저 후보가 도의원으로 선출될 때가 2018년. 예. 그때는 전국 동시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들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뭐 다른 저 도지사나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치르니까 하니까. 행정 인력이 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걸 나누면 비용이 적죠. 아하. 그러니까 3억대 정도가 들어간 거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궐인데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만 재보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7억 원대가 들어간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려니까 또 많이 들죠. 보훈군 전체 군민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도의원 한 명을 뽑기 네,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지난 4월에 그 재선거 때는 총선과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3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보훈 도의원 선거만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7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보훈 지역의 경우 제가 옛날에 이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훈 지역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많이 더 들어가요? 많은 경우는 10배까지 더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요? 최소한 2배 정도 이상을 더 들어가거든요. 보훈군이 그렇게 크거나 덜분 지역은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잖아도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아하. 보훈군 선관위에 직접 문의를 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숫자는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예. 지역이 워낙에 넓고 이 넓다. 군민들의 분포도가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많다. 그렇게 높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훈이 지금 현재 인구가 약 32,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단양군을 빼고 인구로는 최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지형 지세로 보면 산악 지역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예. 그럼 투표함을 그렇다고 해서 투표소를 아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 이동의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투표소는 또 기존에 만들던 대로 다 그대로 가야 만들고 되고. 그걸 취합해서 이동해서 옮겨와서 개표하고 하는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근데 사실 뭐 유권자들 생각은 그렇죠. 사실 세금 내는 유권자들 입장으로서는 도의원 한 명 뽑자고 7억 원이나 이번에 또 쏟아붓냐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앞서서 좀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선거운동 협의 혹은 금품살포 협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이런 거 아니었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인데 네, 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네, 또 하나는 한 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소속에서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당도 없고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국회 앞에서 보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께서 예. 그래도 연세 있으신데 아주 키도 크고 꼿꼿하시죠. 지금 1인 시위를 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1인 팻말을 들고 그 팻말 내용에 보면 예. 성추행 뭐 기타 등등 원인 제공한 선거 저거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등등등 마라. 해서 거기에 비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850억 정도가 적혀 있어요. 850억이 그건 아마 지난번 선거에 서울, 부산, 기타 이번에 아. 재보궐 열리는 것까지의 전체 비용을 아마 합산하신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원인 제공한 곳에서 후보 내지 마라는 거 한 가지 의견이 있고 예. 또 원인 제공자들이 비용도 부담해라 아하.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보전받은 것도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선거 비용도 부담해라. 예. 근데 아직 그것까지 입법까지는 가지 못하고 가지 있습니다. 못했고 좀 가혹한 거죠, 사실은. 네. 사실 공영 선거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사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거에서 뭔 비리나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전액도 환수하고 또 전액도 다음 선거 비용까지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 제한을 받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절충은 어려울까요? 반만 받은 해야 거 되지. 토해내고 예. 거기에서 일부 본인이 도전하게 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재산 신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 교수님은 뭐 그렇게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예. 저같이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출마도 못하죠. 겁나서 그렇죠. 지역에서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거는 32,000명의 어떤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예. 다 얼마나 사이좋게 이웃집 뭐 이웃마을 이렇게 잘 그러시죠. 지냈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두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거죠. 특히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 간에도 이제 두 번의 큰 문제들이 되고 경찰 수사, 검찰 조사 이런 걸 받으면서 예. 많이 갈라지고 이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도 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요새 많이들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집에도 많이 계시고 선거에 관심이 안 그래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세 번째 또 이런 선거를 한다고 해서 불신감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보험 국민 입장으로서는 진짜 지역의 치욕이죠. 지역에 뭐 세 번이나 연달아서 이제 재선거가 벌어지니까 예. 지역의 그 평판 이미지도 엄청나게 나빠지고 대체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 간의 불화, 갈등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오히려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영향만 준다 생각하기.